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매주 토요일 12시 아침에 마감된 미증시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황금 캔들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먼저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증시는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약간 조정을 받은 상태에 있고요. 다우지수는 0.43% 역시 다우가 좀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봐야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3. 자, 일단 여기서부터 먼저 하나 체크 포인트 들어갈게요. 지금 주말에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중 간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마찰 가능성. 이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대로 미국 시장에서 이게 만약 그대로 나타났으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일단 다우가 지수가 하락할 때 다우의 하락 지수보다 뭐가 더 빠지냐면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요, 일반적으로요. 그 다음에 나스닥의 하락보다는 반도체 종목군단들이 더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다우는 밑으로 마이너스를 보여줬는데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는 작지만 소폭 상승해줬고 반도체가 좀 더 많이 상승했다는 것은 최소한 오늘 마감된 미증시에서는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 등 이런 악화되는 모습들은 그렇게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현재 뉴스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시할 수는 없는데, 다만 오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한 관점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단 제가 1차 국고출을 하고 또 이제 거기서 듣다 보면 여러분이 한 번 듣다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일단 오늘 아침에 먼저 미국 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견조한 모습을 보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백신 개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백신 개발에 대한 얘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제 재개 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트럼프와 같은 한 배를 탔으면서도 트럼프와는 다르게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면서 인기를 얻어가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소신파라고 불려지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입니다.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이제는 경제활동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와우! 이게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윤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중 간 갈등 격화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매매를 제대로 하려면 빅픽처와 디테일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비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걸 좀 살펴볼 내용입니다. 지금 주말에 국내 지수는 마디존이 출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콩이 볼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대체 홍콩이 볼모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연결시켜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중국의 엑소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엑소더스, 대탈출인 거죠. 이미 애플이 깃발을 높이 들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하나 둘씩 중국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특히 요번에 이 코로나19 문제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기 때문에 엑소더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랑은 별개로 엑소더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소위 포스트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주된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중 간 무역 협정이 파기될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눈치 볼 거 없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는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몰고 가고 있고 그 뒤를 받쳐서 폼페이오도 계속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에 1차 무역협정 때 맺은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차 무역협정을 파기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중요한 것은 마준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석하지 않고 매매를 하다 보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트럼프한테 마준선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역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한 모든 것은 기승전 경제활동 재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드디어 미국이 전 50개 주가 일부는 부분적으로 오픈하고 일부는 좀 더 많이 오픈했는데 어쨌든 50개 주 전체 뭐 워싱턴 DC까지 합하면은 51개 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미국 전체가 이제 경제 활동 재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2차 팬데믹이 와도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걸 막지 않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political cycle, 누사 많이 얘기하죠. political cycle, 이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계에서 5월 말, 여기 제목이 있지만 5월 말 우리가 공략해야 될 황금 배팅 종목군단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런 순서대로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수의 마디존이 출현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부분들이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대나무가 위로 자라다 보면 중간에 올라갈 때 곱게 자라기 위해서 중간에 반드시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쉬었다 가는 구간이 있죠. 마디존 혹은 성장통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수가 결국 요 마디존에 들어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 속에서 홍콩이 볼모다 그랬는데 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증시 한번 보시죠. 주말에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28포인트 1.4%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7포인트 1% 조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보시면요. 장대 음봉을 도움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여기 보면 코스닥은 아랫꼬리 달고 있고 5선 깨진 않았는데 얘는 지금 현재 장대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주가가 중간 마디존에 걸립니다. 이미 여러분들 얘가 올라갈 때 2000선에서는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미 여러분들 제가 점심마다 방송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점심시간 방송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께는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미 현재 주가가 2000선에서 마디존에 와 있다. 여기 있죠? 마디존에 와 있다. 마디존에 와 있다. 요거 당겨주 주가가 흔들 수 있습니다라고 이미 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게 끝나니 아니죠. 이게 마디존이라는 거죠. 정거장이지가 종착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보겠고요. 이건 유튜브에서 김종철 이렇게 놓고 김종철의 원포인트 레슨, 이게 딱 이름을 쳐놓으면요. 김종철의 원포인트 레슨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장이 마디존에 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거냐. 바로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상단에서 장대 음봉을 때려버리면 항상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앞에 약간 좀 보시죠. 이 앞에 이렇게 보시면요. 요걸 일단 먼저 이렇게 노하우 하나부터 전사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는 종목은 안 그렇지만 종합주가지수는 5일을 깨더라도 일단 내가 리스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종합주가지수가 5일선을 이탈할 때 두 가지 유형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컴퓨터 운영자한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5일선을 깰 때 장대 음봉으로 깨거나 두 번째는 장대 음봉이 아니고 캔들이 조금 해도 5일선 밑으로 잠수할 때,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장대 음봉으로 깨거나 혹은 5일선을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거를 바디 크로스라고 해요. 몸통의 바디잖아요. 저게요. 몸통의 바디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바디 크로스가 어딜 깼을 때 5일선 바디를 줬을 때 요때 조심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5일선 이렇게 바디를 줬죠. 그렇죠? 요럴 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밑창으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작든 크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이 작아서 그런 것이지 다른 부분이 아니거든요. 또 어딜 보죠?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장대 한번 보시죠.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일단 어느 정도 리스크를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다른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갖고 있는 것 종목군들 중에서 저희가 수익이 크게 났던 그 종목군단들이 있었습니다. 볼게요. 레고캠.
이건 오늘 아침에 국고채도 이 종목이 있어서 마침 분석을 해야 되는데 레고캠 바이오 잠깐 볼까요? 이 레고캠 바이오를 보시면요. 보세요. 이 종목 보시면 추세 저지 살아있는데 저희가 보세요. 수익이 났을 때 위로 올라가다가 얘가 쭉 갔으면 조정을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시장은 지그재그 움직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장대음봉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침 시가와 시가 위로 이렇게 일단 먼저 매도를 때려주는 게 낫습니다. 왜? 나중에 더 밑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하나 더 갈게요. KG 이니시스 한번 볼까요? 정말 초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이요. 저희가 최근에 이 종목도 뭐 일부 매도를 때렸던 종목. 여기도 보세요. 이게 그렇게 잘 갔던 종목이어도요. 이렇게 장대목을 딱 때려들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일정 부분 리스크 하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특히 이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면 조심해야 되냐면 종합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장대 음봉에 캔들 줬을 때 여기도 보시네요. 요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요 장대 음봉을 보여줬습니다. 얘는 물론 마디 쪽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 파동은 M파동이 더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갈 땐 또 밑에서는 찬스를 준다. 그리고 얘는 한 번은 꺾어 금요일날 방송 아까 한번 보시면요. 얘는 내려가도 이게 외봉이기 때문에 한 번에 꺾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미 그 안에 유튜브 안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런 약간 중급 이상인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얘가 지금 이렇게 장대 음봉을 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더운데는 선이 2000선이기 때문에 얘는 지수의 마디존이 형성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럼 왜 마디존이 형성되느냐 알아는 겁니다. 그럼 지금 중국이 볼모다 그러는데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바로 미중 간 갈등이 말 그대로 격화. 아마 이럴 때 쓰는 게 딱 이건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을 봤을 때는 지금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중국 기업이 미증시 상장을 하는 것을 원천 봉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것도 폐지 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 어떻게 보면 퇴출이죠. 퇴출 전략을 쓰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스타벅스의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중국의 업체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됐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레이싱입니다. 이 레이싱이 회계 부정 문제와 관련돼서 이 나스닥이 여기서 퇴출되는 걸 이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왜냐면 이제 트럼프의 생각은 중국 기업체들이 미국에 상장돼서 돈을 가져가서 이게 전부 다 미국을 대항하는 무기를 만들고 있고 미국의 위협을 안 버는데 돈이 세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이 미국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는 이런 중국 기업체들은 아예 상장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이미 상장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업체들은 전부 다 퇴출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체들의 퇴출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제 조건은 미 회계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은 요번에 처음입니다. 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처음으로 홍콩 의회가 아니라 중국에서 홍콩 국가 보안법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법 제정 방침을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홍콩은 그동안에 자유주의 경제로 인정을 받아갖고 소위 경제적 특혜를 많이 받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홍콩 관세, 그 다음에 무역, 비자 발급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특별한 지위를 주고 있는데 이 홍콩이 만약에 중국의 일국양제,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지만 별도로 그 나라를 움직이는 그 기본적인 그 요소는 별개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을 보면 중국이 일국양제를 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방침을 하면서 이러면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밀어붙였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로 홍콩을 갖다가 결국은 이 지위에서 박탈한다. 그럼 이제 홍콩은 그냥
중국처럼 돼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압박이죠. 홍콩은 아시다시피 세계 금융 시장의 허브잖아요. 지금은 그 비중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 그 허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요.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최고 무려 25%의 이름하여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또 마이크 폼페오도 같이 거두고 나섰죠. 이 독단적인 홍콩 보안법 이걸 규탄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형편없는 제한을 제거해라.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런 일이 나면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거야. 아주 완전하게 둘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가 계속 나오는 뉴스들을 또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중국이 뭐라 하는 것을 아니 왜 너희 나라가 남의 나라 이래 감나라 콩나라 그러냐 해서 여기 또 여기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홍콩이 반환됐는데요. 영국으로부터.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홍콩의 시위가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시위가 좀 없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다시 시위가 굉장히 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주가 올라가면서 어떤 잠깐 동안 쉬었다 갈 어떤 빌미를 찾고 있던 현재의 시장이 이 홍콩이 볼모로 잡혀있는 모습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는 종착역이 아니라 뭐다? 마디존이다. 어쨌든 지금은 당분 그러면 지수는 위로 올라갈 때 위아래로 혼장성을 굉장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는 걸 좋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디존을 형성한 것은 지금 미중 간의 갈등 격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전인대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리커창 총리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부분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요번에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다 보니까 불투명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근데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요번에 중국이 아무리 성장해도 요번에 한 1 내지 2%대 성장 이상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 이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요번에 우리 경제 성장률 코로나19 때문에 1 내지 2밖에 성장 못해 그러면 이거는 발표하는 것보다 발표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노코멘트라고 하죠. 만약에 그렇다고 숫자를 너무나 높게 하면은 이거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아예 리커창이 요번에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돈을 왕창 풀어서 1100조 정도의 돈을 풀어갖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아시죠? 우리가 장이 시작했다가 장중에 중국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근데 주말에 한번 볼까요? 주말에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주가가 하락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한번 보시면요. 중국 한번 보세요. 와장창 뒤에 가서 와장창 무너져 버렸죠. 그죠? 주가 낙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방으로 확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미 일찍이 제가 딱 두 군데 하지 말았습니다. 비트코인 매매하는 거하고 너무나 빨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맞춰서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에 함부로 투자하지 마라. 왜? 보세요. 지금 한번 흘러가는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이 앞으로 중국이 굉장히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로 봤을 때는 뭐 회색 코뿔소 문제도 또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뿌려댄다 하더라도 지금 더군다나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견제. 하여튼 이 중국이 완전하게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트럼프의 정거 행보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면은 과연 중국은 편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다른 거 몰라도 중국에 관해서만큼은 미국은 여당과 야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이걸 알면서 매매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률 미제시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중국 주가가 밑으로 급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국내 증시도 하나의 마디존이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추가적으로 연이어서 그 내부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게요. 그럼 자,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아마 오늘 아침에 국고초 보신 분들 계시겠죠? 이 중국을 때리는데 이 중국을 때리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국의 엑소더스는 그냥 트럼프가 리쇼링,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기업체들을 미국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모든 그런 경비나 들어가는 거 다 부담하고 그 다음에 세금 혜택이 뭐고 들어오겠다. 이거 말고도요. 중국은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걸려졌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매매할 때 리스크도 관리하고 공격적 매매도 하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중국 때리기 하는 표면적인은 뭘까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트럼프가 너무 안하게 댕겼다는 얘기 많이 하죠. 초기 감기 정도에다가 비유하고 독감과 비교하면서 너무 안하게 댕하면서 트럼프의 비난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비난 여론을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이것을 바로 외부의 적으로 돌려라. 이거 뭐 기본 아닙니까? 이건 뭐 정치의 뭐 가장 기본적인 ABC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일단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결국은 이 중국 대리에 나서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지금 미국 내에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지금 얼마나 비호감도가 높으냐면요. 지난 그 천안문 사태 있죠? 중국의 천안문 사태 때 어떤 일이 여러분들 그 뉴스 화면 기억나시나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천안문 사태 때 중국이 어떻게 진압했습니까? 탱크로 밀어붙였죠. 천안문 사태를 탱크로 진압한 이후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책 중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조 바이든이 이미 안 사람 다 압니다. 조 바이든이 시진핑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을 씌는데 또 아주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하고 조 바이든을 묶으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 트럼프의 이 대선 캠프에서는 올해 11월 대선 전략이 바로 중국 때리기다는 것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을 때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되는데요? 지지율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결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최대 지지층은 어디냐면 러스트벨트 지역하고 판벨트죠. 그죠? 근데 이 판벨트 지역에 역시 농산물 최근에 보면 옥수수 가격도 급락하고 있죠. 대두 가격도 급락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3월달부터 대두의 수입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한테 어떻게 될까요? 타격이죠. 그죠? 자기 지지층을 끌어올려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트럼프의 텃밭인 이 러스벨트 지역과 판벨트 지역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라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판벨트 지역 지지층 달래기에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1차 협상에서 이미 2년간 2천억 그럼 올해 1,000억을 사가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무역상 폐지해버리고 전염병 책임을 전염병 책임을 중국에다 묻겠다. 이게 바로 이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는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예선전입니다. 지금부터는 두 가지가 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미 위의 내용들은 모르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자,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요. 이 진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첫 번째 뭐냐. 미중 간의 기술 냉전 시대를 예고하는 겁니다. 기술 냉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맨날 4차 산업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미래를 바꾸는 주기에 투자라. 세상을 바꾸는 주기에 투자라. 왜냐? 이미 미래 먹거리로 4차 산업 시대가 정해는 겁니다. 드디어 미중 간 기술 냉전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이게 나오겠다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특히 미국의 기술, 그 다음에 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걸 사용했다. 그러면 그것이 외국의 기업체다 하더라도 화에다가 공급을 하려면 미 상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야, 이게 정말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제가 오늘 방송에서 방송만 아니면 그냥 표현하고 하고 싶은 얘기 했더니 이게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그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국제 정치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 정치는 착한 나라면 안전하고 나쁜 나라면 공격을 받나요? 아니요. 국제 정치는요. 강한 나라는 공격을 안 받고 약한 나라는 공격을 받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것도 중국하고 필리핀 문제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 남중 국해 문제 있을 때 완전히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오히려 비상선언했잖아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중국 내 이 다민족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힘의 논리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 저 법을 정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이 화해랑 거래를 할 때 미국 내 기업체들은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다른 나라 기업들은요 해당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기업체들도 허락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기술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기통을 하고 나섰죠. 어디 가요? TSMC가 이게 놀랐습니다. TSMC가 백기통했어요? 알았다. 이제 우리 화해랑 거래 끊겠다. 그리고 미국에다가 공장 짓겠다. 백기통. 백기통. 자,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이게 작년에 저런 일이 있었을 때 TSMC가 콧방귀도 안 꼈어요. 아니 그냥 우리 중국 화해랑 거래할래. 근데 이번엔 그럼 왜 TSMC가 왜 백기통을 했을까요? 그거는 지금 이 TSMC에다가 이게 파운더리 업체잖아요. 여러분 이미 이 반도체에 있어서 이건 좀 반도체에 있어서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반도체의 전체 70%의 매출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뭐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그지만 그거는 메모리 분야 30%의 그 비중을 갖고 있는 그쪽에서의 싸움이고요. 정말 큰 승부처는 어디냐면 시스템 반도체 분야거든요. 이게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팹리스. 팹리스는 반도체 부분을 설계를 전문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이 없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된 도면을 갖고서 대량 생산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파운드리 업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나라로 보면 뭐 어디입니까? DB 하이텍 같은 거. 저희가 이거 단 더블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업체고요. 그 다음에 TSMC 바로 뒤에 이어서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아시죠? 인텔로부터 수주받은 거 아시고 그 다음에 구글하고도 협력 관계 되는 거 아시죠? 이 TSMC가 백기통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를 해서 TSMC 같은 이런 파운드리 업체로 넘겨주면 이게 일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팹리스 업체의 주요 랭킹들이 있습니다. 그 랭킹들이 1등이 퀄컴. 1등이 퀄컴. 미국 기업체죠. 그죠? 그럼 2등이 엔비디아. 그러니까 베스트 5 중에서 이 파운드리 업체요. 베스트 5 업체 중에서 주요 업체들이 전부 다 미국이에요. AMD. 그 다음에 5등 바로 바깥에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애플이거든요. 애플. 이런 데가 다 미국의 이 팹리스 업체들입니다. 만약에 TSMC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만약에 어디입니까? 파이랑 거래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물량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다 어디 갈까요? 이거 전부 다 삼성전자로 간다는 거죠. 오히려 삼성전자 그렇게 하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TSMC가 백기통하고 우리 화이랑 이제 거래 안 하겠다.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 업체 중에 방금 얘기했던 이 팹리스 이 주요한 업체 중에 어디가 포함되냐면 소위 하이실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건 좀 하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왜냐면 이 팹리스 중에서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한번 볼게요. 이 업체 중에서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놔둘 수 없겠죠. 근데 이게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정부에서 돈 지원하고 수주 싸게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주게 하면서 불공정 거래에서 크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이 이거 가만 놔둘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지난 1990년대 바로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그냥
그냥 무차별적으로 쓰러져 간 그 부분들이 있죠. 반도체의 뒷자리를 차지하게 될 가스업자, 반도체들의 뒷자리를 찾아갈 수 없자.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1985년도 여러분들 브레트 뭡니까 이 일본이 너무나 많이 치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일본의 업체들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1985년도에 역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이라든지 불러갖고 협정 맺은 거 이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또 하나 죽은 것이 뭐냐면 이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막 이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을 굉장히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마켓시에 무려 60%까지도 쫓아온 것이 바로 일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체들이 무더기로 덤핑을 쳐버린 겁니다. 왜 이때 똑같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똑같아요. 일본 나라 차원에서 반도체가 막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위험했을 때 이때 반도체 협정을 받게 되면서 일정 부분 미국의 이 반도체 칩을 사줘야 되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이때 싸그러졌고 이때 그 자리를 치고 갔던 것이 바로 삼성전자 이때 그 자리를 메고 들어간 거고 미국 이 회사들이 기사에 정리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 프라자 회담 이후에 90년대에 무너지게 됐는데 바로 이런 데가 근데 이 하이실리콘의 저 회사가 저게 어디냐면 중국 화해 자회사입니다. 저게 저런 거 절대 가만 놔둘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거 말고도 또 하나 더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더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이건데요. 바로 중국의 양털 깎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전초전으로서 이미 저 때도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처음에 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토실토실하게 키우면서 이 털도 같이 키우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이 양털을 깎아버리죠. 바로 일본이 금융시장이 미국에 점령당하면서 저 양털 깎기를 당했던 것처럼 바로 지금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그러면 이제 이 미국의 선수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소위 볼커 그 규정 지난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금융기관의 해를 보조들을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 볼커법이라는 것을 해놨는데 이걸 지금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바로 어떤 현상이 발생되고 있냐면은 이걸 어떻게 써야 여러분 좀 이해할까? 2008년도에 특히 트럼프는 오바마로 하면 그냥 무조건 반대잖아요. 웬만한 거 그죠? 뭐 오바마 케어도 반대하고 2008년도에 소위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 법을 볼커법이라고 하는데 모럴 해저드 그 해저드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그 법을 방지법을 이걸 갖다가 없애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금융기관들을 다들 풀어놓은 거죠. 해제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야 저 양털 깎게 됐을 때 미국 금융기관들이 바로 중국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양털 꺾기로 베껴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이게 이제 숨겨진 이유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서 보면요. 지금 표면적인 거는요. 중국과 미국 간의 기술 냉전 시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뒤에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바로 중국의 양털 깎기 이게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바로 나오는 도리입니다. 여기까지 가져야 빅픽처가 돼갖고 지금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소장님, 그럼 장 폭락합니까? 그럼 소장님,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헤어지나요? 이런 질문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시장 가능성은 어딨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럼프에게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노선. 여러분들 전 세계 대통령 중에서 주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했을 때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그죠? 아마 이구동성으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빠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트럼프요 그럴 겁니다. 항상 주가 올라가면 즐겨라. 그리고 지금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아느냐? 나 때문에 올라간다. 항상 이런 걸 떠드는 것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국고초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재밌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주 재밌게도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트럼프의 이 지지율이 뭐를 따라가느냐? 바로 미국의 S&P, 대표적인 기업이 S&P잖아요. 그죠? 다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부위고 30개 종목밖에 안 되니까 나스닥은 100 종목이고, 그래서 S&P 500 이 지수의 상승률 곡선, 이 상승률 곡선과 뭐가 그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중국을 완전히 조졌다, 속칭 중국을 완전히 손봐줬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다시 대폭락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에게 맞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S&P 500의 이 지지율, 여기 지금 보시면 주가 잠깐 한번 볼게요. 주가 잠깐 보시면 최근에 S&P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아마 트럼프가 아주 대노했을 겁니다. 뭐 대선 가도는 오히려 지난번에 힐러리가 붙었을 때보다 더 쉽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코로나19 상태로 지지율 곤두박질 치고 이게 내려가면서 지지율도 꼭 똑같이 곤두박질 친 거죠. 이 S&P 500의 지지율 곡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더라라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요게 여러분들 뭐 증권사에서 나온 그 데이터니까요. KB인가 그 증권에서 나온 데이터니까 필요하신 분은 거기서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시장은 트럼프의 어떤 마조선이 있다. 이건 만약에 이로 인해서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준다면 이건 트럼프는 당장 멈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내리 곤두박을 치면 항상 뭐를 합니까? 항상 트럼프는 금리 얘기를 하죠. 제롬 파일을 조지죠. 근데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금리가 제로금리에다가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한계가 되는 부분들이 현재 발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아까 중국화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지금 이 미국에서도 특히 이번에 애플이 완전히 이 핸드폰 이 마켓시어가 팍 줄었어요. 지금 대략 얼마 전에 나온 통계치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핸드폰의 스마트폰이죠, 점유율이 22%, 애플이 14%, 완전히 공두발치 쳤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먼저 공장 옮기는데 선발주자가 아침에 했지만 바로 애플입니다. 근데 애플 말고도요, 다른 회사들도 이게 모든 공급망이 중국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위기가 터졌을 때 꼼짝마루가 돼버리니까 너무나 큰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빅픽처의 그림을 알아야 뭘 내려갈 때 사든 뭘 하든, 저희가 계속 주가가 최근에 이 바닥을 찍고 올라온 그 순간부터 계속 레버지를 놓지 않고 계속 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번 줄여도 또 다시 내려가면 또 샀다가 또 올라가면 줄여도 또 내려가면 샀다가 하는 것들은 뭐냐면 현재 그 상황에 빅픽처의 그림을 알아야 되는데, 그 빅픽처의 그림을 알려면 바로 이런 행동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 방송 들으면서 어떤 분은 미리 좋아요 미리 누르고 보신 분들 계세요. 정말 그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그냥 맨날 뭐 요거 사면 따블립니다. 그따 얘기만 하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찾아서 이 빅픽처리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이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 여기 이게 지수는 조정인데 마디존이 있고 그 다음에 엠파동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부분. 왜냐면 지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가 대놓고 있는데 일반 투자들은 거기다가 곧봇을 누고 있다라니, 그것도 1750서. 여러분 지금 뭐 여기 와서 2000선에 이걸 보고서 여기서 매도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일반 투자자들이 소위 동학개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곧봇을 때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1750서부터 오히려 본격적으로 올라간 여기서부터 곧봇을 갖다 했다니 이거 손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거 거의 동학개매 90%는 깍두기 되니까 나중에요. 대충 내려갈 때 예측해서 여기가 바닥일 겁니다 해서 여긴 좋았죠. 또 올라갈 때 여기까지 갈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해서 곧봇을 갖다 갈겼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원유에서도 난리가 나고 있고 여기서도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알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결제해야지. 이 일선을 깨고 내가기 전까지는, 요 바디 주기 전까지는, 물론 얘가 있으니까 이제 위에는 마디존이니까 올라갈 때는 줄여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얘는 내려가면 또 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또 밑에선 들어주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중국을 매도 때렸다면
중국에 인버스를 샀다면 이건 오케이인데 이건 지금 현재 일반 투자자들이 상당히 잘못하고 있고 또 물론 어딘가 언젠가 내려가겠죠. 근데 그 마음고생 그다음에 그 본전 단가까지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한테는 이런 마저손이 있고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현재 이 S&P 500 상승 곡선이 지지율과 비례한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장이 최악의 국면으로 가는 지수가 타격을 받는 것까지 가는 이런 쪽으로 밀어붙이진 않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뭐랄까요 마음의 그 심려를 갖고 매매하지는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거 요걸 역시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예전에 여러 채 지금의 시장은 기승전 경제활동 지기다고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50개 주가 다 문을 열었어요. 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이 소신파 파우치 바스가도 어떤 일을 하냐면 만약에 외출 금지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지만 이게 너무 오래가 된다면 이건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여러분들 막 뭐랄까요 신체적으로도 집안에만 있으면 좀 그렇죠. 건강 문제도 여기다 정신적으로 답답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사정까지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 파우치 박사가 이제는 바로 경제활동을 재개시키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지금 요번에 그 모더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6월달 그죠? 앞으로 6월입니다. 이제 더 큰 것은 6월달에 옥스퍼드대가 중심이 된 이 결과치가 나오죠. 영국의 옥스퍼드. 여기에 기대감이 많습니다. 물론 파우치 박사는 이 모더스에 대한 얘기도 긍정적이었는데 옥스퍼드 중심의 임상 실험 결과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파우치 박사가 올해 1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일단은 경제활동을 재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버팀이 될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시장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이게 올라갈 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벌써 한 4년 5년 됐습니다. 저희가 어디였냐면 이건 뭐 저희 회원들 다 아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2016년도에 여기에 4, 5년 정도 됐네요. 2016, 17, 18, 19, 20, 5년 됐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하나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다. 뭐냐? 이게 조정받으면 올라간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같아요.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여기도 블랙산드에 빠졌지만 결국 조정받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죠. 왜요? 바로 11월 3일까지가 가장 매매하기가 좋은 거다. 그래서 올해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된다 그러면 딱 한마디로는 폴리티컬 사이클입니다. 세계 모든 경제는 미국의 대선 주기와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고 그 대선 주기 때 바로 이 금융정책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지금 이 시장은 말 그대로 돈빨 장세가 기본 바탕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최근에 무너졌던 이 경제 이 체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장은 앞으로 정말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요건이 돼 있다. 단 지수가 계속 고점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내려가면 들어주고 내려가면 들어. 그러면 기다렸다가 돈 갖고 있다가 내려가면 사주면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사주면 또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언제까지요? 11월 3일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다만 지금 시장의 모습은 약간 지수 장세는 조금씩은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얘가 지금 2천에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이게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20바디를 주기 전까지 얘는 내려가도 올라가고 내려가도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가 또 내려가니까 또 주말에 레버리 정도 사드렸던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얘가 올라갈 땐 또 줄여놔야 됩니다. 왜? 지수는 계속 우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데꼬볶고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수 쪽의 장세보다는 종목 중심의 장세 이쪽에다가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하는데 옆에 앵커가 기분 좋게 수장님이 제가 그러니까 국고쳐 나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글을 올려주셨고 또 끝나고 나니까 같이 봤던 우리 앵커가 저 수장님 나오시니까 그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참 신기합니다 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 보면 좋은 댓글 해주시는 저희 KGC 패밀리 여러분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여러분들의 그 재산 증식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항상 빅스 지수 확인하라고 했죠. 빅스 지수는 약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얘가 언제든지 요 위로 올라갈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서 빅스는 반드시 체크 포인트에다가 넣어놓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왜? 아직 미중 간의 이 뭐랄까요, 난투전은 이거는 ING 진행 중이지 최악의 경우는 안 간다는 것이지 이게 노이즈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계속 이 노이즈를 만들려고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시장은 이 노이즈에서 올라가다가도 잠깐 후진할 겁니다. 다만 그게 최악의 경우는 가지 않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매수의 찬스가 됐는데 다만 위로 갈 때 막 쫓아가서 가든지 이거는 현재 상태는 지수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요 종목 군단들 연대 보셔야 될 주요 종목 군단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5월 말 황금 베팅 종목 군단들 이 종목 군단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적인 종목군과 그다음에 예비관심주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원익 QNC가 있습니다. 요거 QNC요. 이 원익 QNC 지금 요 종목은요. 일단은 현재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큰 정부의 정책은 바로 이 핵심 부품 국산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부장 그러는데요. 이 국산화 테마와 맞물려서 이 주변의 종목군들이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종목군단들은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고객사 림서치향 매출이 2분기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특히 최근에 3D 낸드 수요가 급하게 늘면서 이 주변 종목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테스나를 말씀드렸죠. 테스나가 꾸준하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테크윙도 뭐 같은 이쪽 같은 번지수입니다. 테크윙도 주말에 강했죠. 테크윙 같은 경우도 이 테크윙도 우리가 세트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였었죠. 특히 이렇게 주가가 막 내려오다가 결자해지 이렇게 20이 되도쯤에 20선 위에 올라탔을 때는요, 이럴 때가 결국은 베팅의 찬스입니다. 이거 뭐 컴퓨터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원익 QNC 요 종목도 현재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와 있고요. 또 주가가 고점 대비 아직까지 직전 고점까지 가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감은 좀 작다라는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KC텍 있습니다. KC텍도 역시 반도체 관련된 그 종목입니다. 뭐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뭐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스타일 종목군들이죠. 이런 것들은요, 특히 이렇게 육설 약간 쌍바닥의 패턴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 때 아주 모양새가 괜찮은 이런 구간권대 놓여주고 또 주말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배팅물 소리가 났고 역시 정부 관련된 정책 테마 부분에서 역시 소부장의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있습니다. 저거는 전기차 양극화 소재 기업이죠. 더군다나 1분기에 실적 어라운드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고 고점 대비 정말 무지하게 빠졌습니다. 요때요, 밑에 이렇게 60선 쌍바닥 요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상의 모든 중에 240 위에 아래 있는데 240 아래 있을 때 유일하게 배팅해도 되는 스타일 종목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60선 쌍바닥 패턴입니다. 자, 요거 한번 샘플 몇 개 볼게요. 삼성전기 저희가 좋은 수익 올렸을 때 이거 보시죠. 이렇게 60선 쌍바닥 패턴이요. 보이시죠? 그죠? 항상 저런 패턴 이후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네이버 같은 건 뭘까요? 저희가 카카오와 쌍두마차로서 계속해서 밀었던 이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도 바로 그러한 스타일 종목군들이죠. 밑에 쌍바닥부터 보이죠?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밑에서부터 쌍바닥의 패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을 볼 만한데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바로 밑에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향후 결국은 친환경입니다. 녹색, 뭐 그린, 뉴딜 다 나오죠. 그죠?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볼만하고요. 26,000원에서부터 12,000원이면 고점 대비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저런 종목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삼성 SDI 이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이 소위 우리가 속칭 노났다고 그러죠. 이 대박 종목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한번 제대로 들어간 종목은요 쉽게 던지도 않습니다. 전 장투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포트폴리오 요 안에 보면요
여기 보시죠. 여기 뭐 카카오는 지금 뭐 100%가 넘어갔습니다. 이건 1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죠. 여기 카카오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 1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덕산네오스 이거는 OLED 관련된 거죠. 이거는 120%까지 올랐던 종목이죠. 여기 지금 갖고 있을 겁니다. DB하이텍도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DB하이텍이죠. 그죠? TSMC의 주가의 상승을 보면 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삼성 SDI 이거 저희가 지금 현재 40%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를 보시면 날짜를 보시면요, 작년 11월이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드롭할 때도요 꾹 뚫고 있었다는 거죠. 올해 이런 종목은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이거 꼭 알아주시오. 이거 외봉에 이걸 중반이에요. 외봉에 중반일 때는 어서 240 쏴라. 이게 확률이요 99.99라는 겁니다. 이거 더군다나 제가 지난주 국고초 처음 출연할 때 이 삼성 SDI를 또 권해드렸죠. 이거 그 다음에 연속주가 요번 주에 5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은요 다른 거 조정받을 때도요 주말에도 작던 그돈 위로 올라갔었죠.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은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중국 시장, 인도 시장, 유럽 시장, 그리고 전 세계의 하나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단들은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계속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이런 거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자동차 얘기했으니까요. 사막 콘덴서 있죠. 이것도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그 MLCC, 적층 그 세라믹 콘덴서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죠. 주가가 조정받았어요. 그죠? 이토 동안 조정받았죠. 딱 좋습니다. 주가가 베팅 속에 딱 좋은 종목이니까요.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왜 잠깐만 제가 전장 부품 종목군을 많이 말씀드리냐면요. 결국은 마지막 첨단의 승부는 어디서 펼치느냐. 이 바로 전기차, 그 다음에 뭐 수소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데서 펼쳐갈 수 있습니다. 아모텍도 마찬가지죠. 고개 살짝 든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장 부품에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안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개 순환매로도 이런 종목군들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쪽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PSK 이런 것들요. 그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투자 확대가 되면서 비메모리 관련해서 장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위로 올라갔다 이틀 동안 조정받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순 고르겠을 때 그 종목이 꺾어지는 종목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베팅 전략은 구사시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되니까 역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요 약간 떨어지는 섹터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모니터를 보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보고 굉장히 많이들 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과 관련된 이쪽에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요 삼천대왕직이 그런 종목 구전하고요. 또 최근에 이 바이오 시밀러 임상 3상과 관련돼서 기술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6월달 이후에 바이오 섹터가 역시 이 세트리온 섹터죠. 그래서 세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역시 꾸준하게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요 안에 회원님들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예비 관심들도 보십시오. 자, 근데 이 종목을 왜 삼화전기 뭐 여기 뭐 한솔케미칼 뭐 쭉 있죠. 실리콘 웍스 뭐 쭉 있습니다. 뭐 센트럴 모텍 쭉 나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서 뭐가 나가냐면요. 여기서 더블 공약주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저희가요. 이게 지금 장이 좋은 거 있다 말고요. 장이 내리꽂는 여기서도 거의 100% 제가 몇 번 이거 보기 전까지 믿지 마시고 이거 100% 성공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나갑니다. 저희가 미리 예비 관심주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골라서 따라갑니다. 그럼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100%거든요.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런 레코드를, 왜냐면 이게 팩트니까요. 항상 뭐 그냥 내가 한번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니라 실제 배팅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실까요? 지난주 보실까요? 지난주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 보면 뭐 SPL셀, 뭐 ENF, 원익Q, 뭐 테스트 이렇게 있잖아요. 얘들은 종가 플러스면 쏘시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만났을 때 쏘세요. 그 다음날. 근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다른 것도 보세요. 다른 거 보시면요. 여기 K시테 막 지난주 17%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케미칼 여기도 또 주가가 위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일단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저희가 하는 종목군들은요. 베팅을 쐈을 때 말 그대로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SK케미칼 여기 45% 이거 보이시죠? 여기 위에도 보실 겁니다.
저희가 이것만 아니라 이 앞에 누차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NH한국사이버는요. 여기도 있고요. 43% 누차겠죠. 태풍 여기 있네요. 태풍이요. 여기도요. 34%. 이거는 더불어 합이 2%만 되면 되거든요. 매일 합이 2% 벌기 게임이거든요. 삼성바이오로스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꾸준하게 올라가고요. 여기 뭐 더존비전 20%, NC소프트 20%, 삼성 SDI, ITM 반도체 이게 이 레코드가 실제 팩트잖아요. 여기 NH한국사이버 이거 80%. 한 번 좋은 종목 계속 밀어요. ITM 반도체, 슈프리마 이 앞에요. 처음으로 저희가 공략한 종목이 여보세요. 여기 보시면 처음으로 공략한 종목이 뭔가 11월달 처음으로 네이버 이건 지금 뒤에 계산도 안 했습니다. 하도 올라갔어요. 저는 그죠? 그냥 정말 100%. 근데 이게 왜 이게 참 정말 좋은 레코드냐면요. 보세요. 얘가 11월달 이후면요. 보세요. 얘가 11월달 이후에 여기까지 고쳐면서 여기 대폭락이 있었잖아요. 시장이. 이 폭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다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 이 앞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목표가 거의다가 그 1년 회원을 모집할 때요. 주차장에서 1년 회원 모집할 때 1차 타겟가 거의 30명이에요. 근데 저희가 30명 지나서 50명 지나서 이번에 100명까지 한꺼번에 지났다고 그랬죠. 너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원리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댓글 올려주시고 격려 주셔서 저희가 그 힘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수익률 1등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1년 회원을 무려 100명 이상을 한 번에 모았습니다. 100% 저희가 성공하는 전략을 저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매매하면 이게 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홍보를 맨 뒤로 뺐는데요. 근데 이번에 바로 한국경제TV에서 100만 명 돌파 기념 주시장 100만 명 돌파 기념으로 해서 100만 명 돌파 기념으로 해서 100일 한정 이벤트를 합니다. 바로 계좌 플러스도 100일. 이건 장투 종목입니다. 장투 종목입니다. 장투 종목이요. 그 다음에 더블 광주 100일. 이건 복리 더블입니다. 아까 보셨죠? 레코드가 중요하거든요. 복리 더블입니다. 여기다가 알파고 100일. 그러니까 내가 만약 카카오다 그러면 이 카카오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기능이 모두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100일, 100일, 100일 모두가 다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66만 원에 모두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니까요. 이거 1668에 4354 해서 그래서 1등이구나. 그러니까 1년을 한꺼번에 100명 이상 한꺼번에 모았구나. 이걸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이게 다 카바가 가능합니다. 정말 레코드가 이겨줍니다. 레코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 저희 이제 미국도 저희가 조만간 오픈을 또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요. 레코드가 장난이 아니죠. 정말 이번에 바닥점도 빅스를 이용해서 바닥을 굉장히 잘 잡아낸 부분에 놓여져 있고요. 미국 레코드를 보시면요. 여기 볼까요? 여기 있네요. 볼까요? 이게요. 오늘 저 미국은 나스닥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제약바이오 섹터들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게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개별 종목은 뭐 빼고요. 개별 종목이 빼고 여기 보시면 CURE. 그죠? 이게 전부 다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BIB. 이거 나스닥 2타임스라고 그랬죠? 요건 존슨앤존스가 들어가 있다고 했고요. 또 하나 큰 게 있습니다. 여기 있네. LABU. 오늘 이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8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XL 반도체가 56%. 하여튼 얘네들은요. 여기 팡 이런 거 팡들입니다. 팡 이런 것들 뭐 기타 나머지 분들도 쭉 여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정말 좋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강의도 요거 같이 포함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하여튼 이 위험한 경기가 풀리면 저희가 또 한번 오프라인으로 한번 모여서 이것도 좀 더 진솔하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미국은 돈다발이 쏟아지고 있는 그러한 장세의 패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어떤 현상들이 다소 나타나느냐. 일단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노즐 줄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가시면 안 되는데 내려갈 땐 계속인데 왜? 트럼프에게 뭐가 있다? 마지노선이 있다. 왜? S&P 500의 수익률 곡선이 뭐랑 비례한다? 바로 트럼프의 지지율과 비례한다. 요거 아주 요거 아마 KB 금융인가 어디서 나온 데이터
갔던데 요거 한번 꼭 한번 참조해서 같이 보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건 이제 요 위에 것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요 밑에 이건 기술 냉전의 신호탄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TSMC가 100개 투자했다. 이거 볼 거다 하는 겁니다. 얘들이 그대로 1990년대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문을 열었던 그걸 답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중국의 양털 깎기가 시작됐다. 그래서 볼코법 이걸 점점 폐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멋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침 제가 오늘 첫 번째 이벤트를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이 앞에는 1년짜리 현 모집 나오라고 여기를 포함 못했는데요. 정말 좋은 서비스가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계좌 플러스 100일, 더블 능력주 100일, 알파고도 100일에서 여기 66만 원에 역시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1668-4354로 문의하셔서 정말 이번에 말고 돈 장세. 여러분들이 이 장은 나중에 보시죠. 올해 11월 달까지가 가장 돈 벌기 정말 좋은 시장이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